자, 화폐 시장 가치로 갈게요. 투자론이 좀 어렵죠, 그죠? 어려워서 이제 뭐 계속 반복을 하시게 되면은 뭐 3, 4, 5, 6 이렇게 계속 가시면 이제 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337페이지 가시니까 화폐의 시장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죠? 넘기시면은 우리가 뭐 단리하고 복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률하고 할인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익률과 할인율이 이제 미래 가치로 바꾸느냐, 현재 가치로 바꾸느냐,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39페이지 가시니까 뭐 일시불과 연금이라는 게 막 뜨죠. 일시불은 그냥요, 한 번 받는 거예요. 연금은 매년 받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화폐 시장 가치가 어떤 거냐. 이제 이렇게 해서 기념 어떻습니까? 기본 개념을 잡고요. 좀 가보겠습니다. 자, 화폐 시장 가치로 갑니다. 화폐 시장 가치로 가죠. 들어갑니다. 자, 화폐의 시간 가치요. 화폐는 시간 가치가 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가지고 이제 보는데, 내가 지금 100만 원을 지금 냈어요. 그 100만 원이라는 자체는 현재 가치죠. 그럼 현재 가치를 줄여서 제가 입문 과정에서 현가라고 했죠. 현가. 그럼 1년 후에 만약에 10% 이자를 받는다. 이자를 따진다면은 110만 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110만 원을 받는 건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 그래서 우리가 미래 가치를 두 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라고 했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뭘 배우냐면 여기에 곱하는 1.1이 요게 개수입니다. 무슨 수다? 개수. 뭐 개수. 개 같은 수가 아니라 개수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 미래 가치로 바꾸는 게 세 가지 개수가 있어요. 몇 가지 개수가 있다? 세 가지가 있고요. 할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음을 할인한다고 들으셨죠? 그럼 할인한다는 것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10%라는 자체는 할인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이 되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바꾸는 건 할증이에요, 할인이에요? 할증. 미래 가치, 현재 가치 바꾸는 건 할인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미래 가치를 바꿀 때 곱하는 수가 세 가지 개수가 있고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게 세 가지 개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우리가 단리가 좋아요, 복리가 좋아요? 복리가 좋죠. 그래서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게 단리와 복리는 다르다. 그럼 우리가 지금 6가지 개수는 다 복리로 계산합니다. 뭐로 다 계산한다? 복리. 네, 들어보세요. 만약에 저자가 해놓으신 게 100만 원의 단리로 은행에다가 1년에 10%를 주고 2년 후에 받는다면 10만 원, 10만 원씩 하고 120만 원을 받거든요. 근데 단리 계산이 났다, 복리가 났다. 복리가 났다는 거죠. 복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100만 원에다가 우리가 1년에 10%니까 1.1 곱하니까 110만 원이 되죠. 맞나요? 그럼 여기다가 또 1년 지나면 100만 원이 아니라 여기다가 1.1을 곱하는 거예요. 그 식이 하나 탄생해요.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게 탄생하거든요. 그럼 1년이면 몇 승? 1승. 2년이면 2승. 10%가 이자율이죠. 그럼 2년 되니까 1.21을 곱하니까 100만 원에다가 121만 원이 돼요. 그럼 100만 원이 나요? 121만 원이 나요. 복리 계산이 났다는 얘기예요. 단리다, 여기 다 복리다? 복리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아까 제가 6가지 개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박스를 한번 볼게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343페이지로 가죠. 가시면 제가 6가지 개수가 있어요. 몇 가지 개수가 있다? 6가지. 그럼 현재 가치 개수가 3가지 있고 미래 가치 개수가 3가지 있죠. 이 6가지 개수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 계산 문제가 안 나오면 지금 여기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들을 시험 문제 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내용 보고 이건 어떤 개수냐, 어떨 때 사용하는 개수냐, 그 다음에 이제 역수관계라는 게 있어요. 무슨 관계 있다? 역수.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걸로 우리가 문제를 일단 한번 풀 텐데, 자, 일단은 천천히 저랑 따라오셔서 339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그 미래가치 개수, 내가계수에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요것부터 천천히 가볼게요. 자, 지금 요거 계산한 게 좀 전에 제가 계산한 게 그건데요. 들어갑니다.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 미래가치 3개, 현재가치 3개는 다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미래가치 계산입니다. 미래가치 계산. 자, 그럼 우리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언제 사용하느냐? 미래가치 계수.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미래가치가 내가거든요. 내가. 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그냥 만 원을 뺄게요. 100만 원을 10% 이자로 본다면 1년 후에 110만 원이 되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입니까? 미래가치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할 때 그 100만 원에다가 일시불에다가 1.1을 곱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해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그럼 내가계수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불러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1 플러스 R의 N승이었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거를 자 110만 원을 현재 가치로 가지고 올 수도 있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입니까? 그러면 1.1이 그냥요 나눠져요. 자 그럼 이거는 110만 원에다가 곱하기 1.1분의 1을 곱한 거죠. 그럼 이건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거랑 역수관계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자 그럼 우리가 현재 가치로 갑니다. 현재 가치로 간다면 자 지금 어떻죠? 얘는 미래에 대한 110만 원은 알지만 현재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입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다, 현재 가치 계수다. 현재 가치 계수. 현재 가치 계수라는 것은 현재 가치가 현가죠. 그죠? 그래서 현가 계수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100만 원을 구했을 때 일시불의 지금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럼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자, 갑니다. 구할 때, 자, 그럼 일시불에다가 곱하기 일시불의 내가계수 곱해요. 지금 현가계수를 곱해요. 현가계수 곱하니까 이건 나눴죠. 그죠? 그럼 역수관계니까 어떻게 된다?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가 그냥입니까? 역수입니까? 역수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일시불은 생각해서 내가계수와 현가계수 역수다. 요까지 가시겠죠. 그죠? 근데 연금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연금은 한 번 받아요? 여러 번 받아요? 여러 번 받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럼 연금을 여러 번 받습니다.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언제 사용하느냐? 미래가치계수 줄여서 내가라고 하죠. 자, 갈게요. 자, 갑돌이가 시청을 근무했어요. 공무원들은 퇴직금 타요, 연금 타요. 그 매년 1000만 원씩 탄다고 나오겠죠. 그럼 매년 1000만 원씩이라는 게 단어가 나오면 이건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연금이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타겠다는 건 미래가치죠. 그래서 우리가 10% 이자가 나오겠죠. 그럼 타임 스케줄을 잘 그리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지금 1년, 2년, 3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받겠다는 거예요. 3년 후에 받겠다는 거예요. 3년 후에 받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원래 계산은 요 1000만 원은 이자가 안 붙고 1년 이자와 2년 이자를 더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요걸 매년 받겠다는 거예요. 3년서 뭉쳐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따라서 3년 후에 뭉쳐라. 그럼 뭉친 금액을 구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뭉친 금액이 연금의 현재 가치예요, 연금의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미래 가치. 그럼 매번 내는 1000만 원에다가 연금에다가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야 돼요, 내가계수를 곱해야 돼요. 내가계수 곱한다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감채긴계수라는 게 있어요. 얘랑 역수인데요. 감채긴계수가 역수다. 자, 왜 역수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지금 쟤는 그냥입니까? 3년 후에 뭉친 금액입니까? 뭉친 금액이죠. 맞습니까? 자, 이건 3년 후에 뭉쳐 있어요. 그죠? 그냥 있어요? 뭉쳐 있어요. 뭉친 걸 다시 쪼갤 수도 있죠. 쪼개 되면 저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역수관계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뭉친 거를 쪼갭니까? 쪼개서 분리백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뭉친 금액이 적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1억이다. 그럼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분립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분립하는 금액을 구할 때 요 매기간 불이백을 구할 때 쓰는 게 무슨 계수다? 감채계수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와 얘가 그냥입니까? 역수입니까? 역수, 반대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시험 문제가 역수라 그러면 곱하면은 얘로 그냥요 나눠줄 수도 있어요.
나눌 수 있죠. 감책인계수로. 감책인계수, 감기라고 할게요. 얘는 연내에 역수로 사용할 수도 있죠. 연금의 내과계수로. 이해하셨습니까? 역수는 그냥입니까? 나눠줍니까? 나눠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잘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입니다. 현재 가치 계수를 봤을 때 자 할게요. 아까 갑돌이는 그냥입니까? 3년 후에 뭉친 금액을 구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을돌이는요. 지금 치킨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냥입니까? 땡겨서 받습니까? 3년을 땡겨 받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얘는 의미가 타임 스케줄을 잘 그리게 되면 1년, 2년, 3년을 아까 쟤는 3년 후에 뭉친 금액이죠. 얘기해 봐요. 얘는 지금 매년 받겠대요. 3년 후에 뭉쳐서 받겠대요. 땡겨서 받겠대요. 그러면 1년 땡기고 2년 땡기고 3년 땡기면 뭉친 금액이 나와요. 근데 뭉친 금액인데 미래에 뭉쳤다, 현재에 뭉쳤다. 현재에 뭉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건 연금의 미래 가치요, 연금의 현재 가치요. 현재 가치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연금의 현재 가치. 그렇다면은 연금에다가 연금의 내과계수를 곱해요. 현가계수를 곱해요. 현가계수를 곱하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3번 저당상수가 제일 잘 나오는 게 원리금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원리금. 우리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거치 기간이 끝나면 그냥 이대로 상환을 해야 돼요. 원리금 균등액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하려면 은행 직원이 얘를 알아야 되죠. 그럼 융자액에다가 곱하는 게 저당상수라는 거예요. 무슨 상수다? 저당상수. 그럼 잡을게요. 얘랑 역수인데 얘는 그냥입니까? 현재에 뭉쳐 있습니까? 그럼 현재 뭉친 금액이 얘는 그대로 가져오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얘는 쪼개입니까? 쪼개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1억을 그냥 있어요. 빌렸어요. 만드는 게 아니죠. 빌렸을 때 그냥입니까? 갚아나가야 됩니까? 갚아나가는 금액을 구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자, 그렇다면은 이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가 그냥요 역수예요. 역수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우리가 원리금이라는 거는 한 번 받아요, 매번 받아요. 그럼 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얘기 좀 해봐.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빌려서 이렇게 갚아나가는 거죠. 그런가요? 얘는 그냥입니까? 땡겨서 갚아버립니까? 땡겨서 갚아서 이걸 다시 뺑긴 거죠. 그죠? 그럼 얘 두 가지가 무슨 관계다? 역수라는 거죠. 맞습니까? 역수는 그냥요 나눠도 돼요. 나눠도 되니까 얘는 연금의 현가계수로 나누겠죠. 연현. 얘는 나누기 저당상수로 나누겠죠. 이해하셨죠? 그럼 자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디다 필기를 하든 자 우리가 일단 찾아내시는데 자 우리가 어디다 필기하시는 게 좋냐면 가장 좋은 게 343페이지에다가 필기하시는 게 좋아요. 연습장에다 하시든 거기 박스가 하나 있죠. 자 합니다.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가 전반부하고 후반부를 봤을 때 자 그냥 이론 나오면 그냥요 이건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이죠. 금액만 나오니까 일시불을 찍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매년 1원씩 받는다. 그럼 매년 1원씩 받는다는 건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연금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찾아내시고요.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N년 후에 받겠다는 것은 미래 가치죠. 그렇죠. 그럼 현가계수를 이용해요. 내가계수를 이용해요. 내가계수를 이용하죠. 내가계수를 이용한다. 내가계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현재 받겠다. 아니면 할인해서 받겠다. 환원해서 받겠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현재 가치입니까? 그럼 이때 이용하는 계수는 내가계수예요. 현가계수. 현가계수를 이용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역수관계라는 거 기억나시죠?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럼 지금 무슨 가치와 무슨 가치가 있죠?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가 있다면 자 일단은 들어가 볼게요. 연습 게임 좀 하고 옵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그냥입니까? 역수관계입니까? 역수관계예요. 대화 좀 해봐요. 이건 곱했지만 이건 나눈 거죠, 그죠? 역수관계고. 그 다음에 이 연금의 미래 가치는 따비세 3년 후에 뭉친 금액, 뭉친 금액을 구한 거죠. 얘기해봐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3년 후에 뭉친 금액을 다시 쪼갰습니까?
쪼개서 분립하니까 역수관계죠. 그런가요? 근데 연금의 현재 가치는 그냥입니까? 현재 뭉친 금액입니까? 현재 뭉친 금액을 구한 거죠. 맞아요? 근데 얘는 현재 뭉친 금액을 다시 그냥 했어요. 쪼갰어요. 만들기 위해서요. 빌려서 갚아나가는 거예요. 갚아나가니까 역수관계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갈게요. 저 보세요. 얘는 미래가치고 미래가치고 미래가치인데 감채기금계수에는 미래가치라는 글씨가 없잖아요. 얘기해봐요. 미래가치라는 글씨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미래가치를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걸 쪼개는 것은 빌려서 갚아는 거야, 만들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미래가치가 되고. 그 다음에 봐봐. 여기는 현재가치가 있고 현재가치인데 저당상수에는 현재가치라는 글씨가 없죠. 대답해봐요. 그럼 이게 미래가치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현재가치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 현재가치의 저당상수는 그냥입니까? 1억을 빌렸습니까? 빌려서 갚아나가기 위해서 현재가치를 구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와 얘의 역수, 얘의 역수, 얘의 역수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구합니다. 잘 보세요. 자, 역수관계를 봤을 때, 자, 일례는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줄임말이에요. 뭐의 내가계수? 일시불의 내가. 그럼 일련은 뭘 줄임말일까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줄임말이죠. 맞습니까? 야, 너 왜 다 안 적냐? 언제 다 적어 이거를? 아시겠죠? 그럼 얘네 둘이 그냥이요. 역수관계예요. 역수관계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연내는 연금의 내가계수를 줄임말이에요. 그죠? 근데 감기라는 것은 감칭계수 줄임말이에요. 다시 할게요. 연내는 뭘 줄임말이라고요? 연금의 내가계수. 감기는요. 감채기금계수를 줄임말이고요. 그럼 연현은 뭘 줄임말일까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줄임말이죠. 그런가요? 저상이라는 것은 저당상수를 줄임말이에요. 그럼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기금계수가 그냥이요. 역수관계였어요. 역수였죠. 대답 좀 해주세요.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관계였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감채기금계수와 저당상수 중에서 어떤 게 미래가치입니까? 감채기금계수가 미래가치죠. 맞나요? 그럼 미래가치는 미음 들어갔죠. 따라서 감채기금계수 미음. 그럼 현재가치다 미래가치다? 미래가치고요. 현재가치는 이응이 들어갔죠. 자, 보세요. 저당상수 현재가치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제 자신도 초라해요. 자, 이건 무슨 가치다? 미래가치. 어떻게 알았어? 미음 들어가니까. 얘는 무슨 가치? 어떻게 알았어? 이응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그죠? 자, 일시불끼리 역수지만 연내 나오면 그냥입니까? 감기가 나와야 됩니까? 감기가 나와야죠. 제 연내 감기가 많이 걸려요. 그죠? 연내가 다른 게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갈게요. 도와드릴게요. 자, 갑니다.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페이지 가셔서 339로 가십니다. 천천히 339로 가면 우리가 좀 훑어드리는 게 좋죠. 자, 거기 가시면은 일시불의 미래가치 내가계수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이 저자가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자, 지금 파란 색깔을 안 치셨는데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1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죠? 1원은 일시불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 일시불이고 예금했을 때 N년 후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N년 후는 그냥이요. 내가계수예요. 그럼 연결해 주세요. 뭐의 내가?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찾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연금의 내가계수라는 게 있나요? 밑에 동그라미 2번 339페이지 2번에 연금의 미래가치 있잖아요. 자, 파란 색깔 갑니다. 매년 이론식 있죠. 연금입니다. 뭐라고요? 연금. 적립했을 때 N년 후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내가계수죠. 그럼 뭐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를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떠납니다. 감칭계수 갑니다. 감칭계수 찾으셨어요? 자, 얘는 아까 답에서 쪼개라. 칠판 보세요. 왜 쪼갰죠? 빌려서 갚아나는 거야? 만들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매년 단위로 적립하는 거죠. 맞나요? 자, 연금의 내가계수와 역수관계라고 했죠. 연내 나오면 감칭계수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현재가치계수에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이런 할인율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현재 가치고, 일원이라는 것도 보세요. 일원이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이고, 현재니까 그냥입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입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오른쪽 가보세요. 오른쪽 가시면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요거는 매년 이론식이 연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원 할인한다는 글씨가 있죠. 한원 할인은 그냥입니까? 현가계수입니까? 현가계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당상수라는 게 있죠. 저당상수는 일로 와봐요. 이거 쪼갠 건데 만들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빌려서 갚아나가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원리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원리금이 나오면 무조건 저당상수를 찍으셔야 돼요. 그죠? 원리금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빌려서 갚아나가는 겁니까? 갚아나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전페이지로 가시면은 딱 하나만, 전페이지로 가시면은 341페이지로 가시면은, 341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상환 대출 잔액이라는 게 박스에 있을 거예요. 미상환 대출 잔액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보세요. 만약에 지금 갑돌이가, 자, A은행이 갑돌이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총융자액입니다. 총융자액이라면, 자, 가볼게요. 만약에 10년 상환인데요. 6년을 갖고 4년이 남았다면, 자, 지금 만약에, 자, 1억에 6천만 원을 상환했다면, 자, 요거 60%가 따라해보세요. 상환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런가요? 상환 비율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4천만 원이 남았다면 4천만 원은 1억에 4천만 원이니까 40%죠. 이걸 따라해보세요. 잔금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따 풀겠지만 상환 비율이 0.6이고 얘가 0.4면 1이 되겠죠. 그럼 이 두 가지 더하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왜 조기 상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우리가 조기에 상환하게 되면 미상환 대출 잔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 상환하지 않는 미상환 대출 잔액을 구할 때 갑니다. 자, 지금 요거는 이 원리금이라는 연금을 그냥입니까? 요거는 빌려서 갚아나갑니까? 그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년, 2년, 3년, 4년을 갚아야 되죠? 그럼 아까 이 원리금은 그냥이었어요? 연금이었어요? 연금이죠. 원리금은 한 번 받아요? 매번 받아요? 그럼 일시불이다? 연금이다? 연금이죠. 그런가요? 그럼 요거는 그냥 갖겠다는 거예요? 땡겨서 갖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다시 한번? 땡기죠. 그러면 연금의 내가예요? 현가계수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자,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4년에 대한 잔여기간을 땡기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미상환 대출 잔금이 있어요. 자, 원리금이 연금이라고 했나요? 자, 따라서 땡겨서 갚는다.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같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이번에 밑에 잔금이라는 단어가 있죠. 잔금 아까 1,000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남았죠. 상환됐어요. 아직 미상환이에요. 그러면 1억에서 4천만 원이니까 따라서 잔금 비율. 그럼 미상환된 금액의 비율이죠. 이해 가셨어? 그래서 그 시기 R, 뭐 기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저당 기간의 함수인데 이건 참고하시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저당 대부액 중 상환된 원금을 상환액이라고 하죠. 그럼 1억에서 6천만 원을 갚았으면 따져보세요. 60%. 그럼 이건 잔금 비율이에요? 상환 비율이에요? 상환된 금액의 비율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상환 비율이 0.6이면 잔금 비율이 0.4죠. 합치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388페이지 가셔서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388 가셔서 388페이지 가시면은 가셨어요? 여기 388에 가시면은 5번 문제 하나 있죠. 요거 좀 어렵지만은
좀 시간을 딱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언제기도 하루 종일 걸리겠다. 자, 그다음에 복리계산. 자, 지금 여기 있는 개수들이 다 그냥입니까? 복리입니까? 연금의 미래가치도 복리계산이라는 얘기예요. 1번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지금 원리금이라는 단어 있나요? 잘 넣어보세요. 아까 저당상수 기억나시죠? 1억을 그냥입니까? 빌려서 갚아나기입니까? 원리금 나왔죠? 원리금 나오면 무조건 저당상수입니다. 무슨 상수다? 그 무슨 상수가 들어가야 돼요? 저당상수.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죠. 가만히 있지 말고 저당상수에 똥을 쳐야지. 쳤어요? 그래서 원리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입니까? 빌려서 갚아나갑니까? 그때 쓰는 상수가 무슨 상수다? 저당상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기해야 다음 넘어가요. 여기 감칭계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저당상수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3번이 정답인데 자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은 3억을 모으기 위해서 매월 분립하죠. 맞습니까? 자 일로 와보세요. 감칭계수 보세요. 감칭계수는 그냥입니까? 뭉친 걸 쪼갭니까? 쪼개죠. 왜 쪼갰죠?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기 위해서 쪼개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무슨 계수다? 감칭계수를 이용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화이팅. 그럼 감칭계수는 그냥이야 3억을 쪼갰어. 왜 쪼갰어? 모으기 위해서 분립하기 위해서 쪼갠 거죠. 맞나요? 그 분리백을 구하는 거예요. 몇 번이 정답이다? 3번이죠. 대답 좀 해주세요. 3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3번 3억에다가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야 돼요. 감칭계수를 곱해야 돼요. 감칭계수를 곱해야죠.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안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5번에 상환 비율이 60%고 잔금 비율이 40%면 합치면 1이 되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4번이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매월만 50만원씩이라는 게 있죠. 연금이라고 적으세요. 적었어요? 그 다음에 5년간 들어갈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라는 게 있나요? 현가계수라고 적으세요. 그럼 따라봐. 연금의 현가계수.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를 활용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저를 보세요. 일로 와봐. 아까 연금의 현가계수와 역수가 무슨 상수죠? 저당상수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저당상수가 역수가 뭐죠? 연금의 현가계수를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갈게. 자 다시 간다. 1번 다 그냥이야 복리야. 복리 얘기하세요. 원리금 나오면 무슨 상수 찍어? 저당상수밖에 없어요. 원리금을 요구하는 건 저당상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저당상수는 왜 쪼갰죠? 그냥입니까? 빌려서 갚아나갑니까? 빌려서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은 저당상수 찍으시면 돼요. 그런가요? 근데 감칭계수는 이걸 왜 쪼갰죠? 그냥입니까? 만들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분립하기 쪼갰죠. 그럼 아까 3번에 가시면은 모으기 위해서 분립할 때 적금액을 구하는 것은 무슨 계수다? 감칭계수를 곱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자 4번에 매월 말 50만원씩은 연금이죠. 그 다음에 현재 가치니까 연금의 현가계수를 활용하죠. 없으면 그냥입니까? 저당상수의 역수입니까? 저당상수의 역수가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가시고요. 됐습니다. 이제 넘겨올게요. 자, 그럼 빨리 344로 갈게요. 344로 가시면은 344 가시면은 344페이지에 거기에 이번에 할인 현금 수집 분석법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할인 찾으셨어요? 자, 여기 이제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들어갑니다. 자, 할게요.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들어갑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자, 그러면은 자, 지금 배웠던 걸 다 우리가 응용해 볼게요. 내가 1억을 내고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벌어갑니다. 그럼 내가 낸 금액은 현재 가치니까 현가라고 배우셨죠? 1억 2천은 미래 가치니까 현가예요? 내가요? 내가. 화폐 시장 가치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내가 낸 거는 그냥요 확실해요. 확실하죠. 아니 확실하다고 내가 냈으니까. 네가 언제 1억을 냈냐 그러지 말고. 그죠? 1억 2천은 그냥이야 1년 후에 들어와. 확실해? 불확실하는 거죠. 응? 상태를 좀 봐야 돼. 확실해 불확실해? 위험이 따르죠.
그럼 그냥이 돼요. 할인을 해야 돼요. 자, 할인은 따라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그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들어갈게요. 내가 낸 거는 그냥입니까? 현재 가치입니까? 1억 2천은요. 미래 가치니까 화폐 시장 가치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이걸 무슨 가치로 갖고 와야 되죠? 현재 가치로 가서 1억보다 낮으면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 안 하겠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이게 유출이고요. 이게 유입이면 유출이 커야 돼요? 유입이 커야 돼요? 유입이 커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할인은 따라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그러면 똑같이 현재 가치로 보는 거죠. 맞아요? 그럼 현금이 들어온 거에서 나간 데서 나간 게 많아야 돼요? 들어온 게 많아야 돼요? 들어온 게 많아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그럼 얘는 이제 사용하는 지표가 두 가지예요. 유입과 유출. 자, 갑니다. 그럼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현금 유입은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운영수수만 있나요? 매각도 있나요? 둘 다 있죠. 대답해봐요. 그럼 운영만 따지는 게 아니라 처분도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어림셈법이라는 거 아세요? 어림셈법은 그냥입니까? 운영만 따졌습니까? 운영만 따졌죠. 아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까 1억에서 2천만 원 회수하는데 5년 걸렸잖아요. 맞습니까? 그냥입니까? 임대료만 했습니까? 처분을 안 한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얘는 그냥요, 처분까지 계산해요. 그 합을 구하라는 거죠. 맞아요? 어림셈법은 아까 2천만 원이 매년 똑같았죠. 똑같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매기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더 정확한 거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매기가 그냥 다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 있고요. 세후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세후 현금 수지와 세후 지분 복귀가 있죠. 그러니까 세후로 따진다는 것은 세금을 다 떼라는 얘기예요. 확실하다는 거죠, 이거는요. 맞습니까? 그다음 우리가 유출이 커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근데 유출이라는 자체는 그냥 현재 가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현금 유출의 그냥 현값이라고 한다면, 현값은 현재 가치를 줄인 말입니다. 유출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그거나 같을 때 투자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정의로 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갑니다. 지금 344페이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밑에 3번, 파란 색깔, 3번이 별표.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유출을 그립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했습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투자 타당성을 분석한 거죠. 그럼 얘는 현금 수지를 분석 안 했어요? 분석을 했어요. 그럼 현금 흐름을 분석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시면 순형가법이라는 게 있나요? 오른쪽 메뉴에 순형가법 찾으셨어요? 저희 하라는 것만 빨리빨리 보세요. 순형가법 찾으셨나요? 이게 뭐냐? 현재 가치를 줄여서 순형가라 그래요. 넷 프리젠트 밸류라고 하는데, 자, 이건 뭐냐? 수는 뺀다는 건데 유입에서 유출을 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처분이라는 자체는 요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 운영만 따져봐요. 임대료만. 그럼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뺍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3억 3천만 원을 벌었대요. 그러면 3억 3천은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죠. 얘기해봐요. 그럼 할인을 해야 되죠. 그럼 미래 가치를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를 할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좀 전에 일시불의 현가 계수 기억나시죠? 기억난다고 하세요. 그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할인을 하는 거죠. 1년이니까 1승이고 요게 따라서 할인율이 돼요. 할인하는. 그래서 얘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무슨 수익률로 할인한다?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할인해 가지고 요게 10%다. 그럼 0.1이니까 얘가 1.1이니까 3억이 되는 거죠. 3억에서 1억 빼면 2억이죠. 그럼 2억이 수년제 가치만큼 벌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플러스가 나와야 돼? 그럼 이거는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뭐보다 큰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데 투자하고 작으면 기획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맞습니다. 순형가법 있어요? 수년제 가치란, 순형가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그냥 했어요? 공제했어요?
공제했죠. 공제한 금액이 순현재 가치죠. 그런가요? 그러면 밑에 특징으로 가볼게요. 특징으로 가시면은 제가 아까 할인율 기억하세요? 그럼 할인율을 2억을 구하기 전에 사전에 그냥입니까? 10%를 결정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할인율이 요구니까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로 보장이 되죠. 그래서 할인율이 투자할 때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을 보시면 순영가가 그냥이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에서 유출을 뺀 금액이 0보다 크다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파란 색깔. 그러면 순영가의 크기만큼 2억을 벌었으면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면은 넘겨보시면은 채택 여부라는 단어가 있죠. 순영가가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게 이제 이런 얘기인데 독립적으로 투자할 때와 상호 배타적인데 다 들어보세요. 자, 우리 시험 문제가 A, B, C, D에서 하나씩 따지는 게 단일 아니면 독립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럼 순영가가 그냥입니까? 0보다 커야 됩니까? 커야 되죠. 그런가요? 그럼 만약에 2억 나오면 투자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1억 나와도 투자하시겠죠? 근데 마이너스 2억 나오면 투자해요? 기각돼요? 기각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억은 무조건 또 기각되죠? 그러면 이건 단일 투자에서 A와 B를 선택한 거죠. 그런가요? 따라서 상호 배타적. 그럼 상호 배타적은 이 둘 중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작은 거 선택하겠어요? 큰 거 선택하겠어요? 큰 거 선택하죠. 나 지금 메뉴에 346페이지 박스 보고 있는데 찾았죠? 채택 여부는 단일 투자했을 때는 순영가가 0보다 큰 걸 끄집어 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선순위는 따라서 상호 배타적. 그럼 둘 중에서 작은 거, 큰 거? 큰 거 선택하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페이지 34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48. 수익성 지수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거 합니다. 무슨 성 지수? 수익성 지수 합니다. 그럼 2 수익성 지수는 아까는 유입에서 유출을 뺐죠. 근데 지수라는 것은 분수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PI라고 하면서 항상 알고 싶은 게 올라가니까 지수 앞에 수익이 올라갑니다. 그럼 유출이 중요해요? 유입이 중요해요? 유입을 올리겠죠. 맞나요?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가를 유출로 나눠요. 유출로. 그럼 아까 보세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아까 내가 유출이 1억 됐지만 3억 3천을 이 할인율이라는 게 있었죠. 그다음에 요구 수익률. 여기 요구 수익률 할인하거든요. 그럼 3억 벌었다는 것은 내가 3배 벌었다는 거예요. 몇 배 벌었다? 그럼 투자 안 하시겠어요? 투자하시겠어요? 얘기해봐요. 안 해요? 정말이에요? 근데 0.5가 됐다면 투자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것은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뭐보다 커야 된다? 자, 보세요. 얘는 지금 2억을 그냥입니까? 순전히 내가 번 겁니까? 그럼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 2억이 나와야 돼요? 0보다 큰 거고. 대답 좀 해봐요. 자, 이건 뺀 겁니까? 3배 벌었다는 겁니까? 지수거든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건 0.5면 투자한다 안 한다? 왜? 뭐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은 0보다 나 미치겠다. 아우 개론 죽겠어 개 같은 학문. 자 이건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돼요.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고. 맞아요? 자 이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수가 1보다 커야 되는 거야. 1배수보다 더 크게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0과 1을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지금 수익성 지수법 보고 있어요? 파란 색깔. 얘는 수익성 지수란 현금 유출의 자 우리가 유입 자 분모에 대한 분자죠. 그럼 이건 유입에 대한 유출이에요? 유출에 대한 유입이에요? 현금 유출 현재 가치에 대한 유입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어떻게 돼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그랬죠? 사전에 할인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가 이것도 알아두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분 투자라는 자체는 총에서 저당을 뺀 거죠. 그래서 항상 유입은 우리가 지분으로 간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가시면은
자, 박스를 보세요. 채택 여부는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커야 되죠? 1보다 커야 돼요. 찾았습니까? 그럼 단일 투자에서는 1보다 큰 걸 다 끄집어냅니다. 작은 거 기억하고. 근데 상호 베타적일 때는 그럽니까? 이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거 선택합니까? 큰 거 선택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위에 파란 색깔, 그럼 현금 유입 현재 가치 합이 현금 유출 현재가보다 크다면 얘는 0보다 커야 돼요.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특징을 가지면 수익성 지수는 투자 금액이 서로 다른 투자원을 비교했을 때 투자액에 대한 상대적인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측정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하고요. 밑에 가시면 파란 색깔 수익성 지수는 순효과가 투자 금액이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면 다자를 보완해서 투자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럼 자 볼게요. 자 이걸로 볼게요. 이건 봐봐요. A와 B가 순효과가 2억씩 나오면 그냥입니까? 다 0보다 큽니까? 투자하시겠죠? 대답해봐요. 근데 그냥입니까? 순효과가 같습니까? 그럼 A가 B가 누가 줬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얘기해봐요. 그럼 우리가 자 이거는 현금 유입 평가에서 현금 유출을 뺀 거죠. 그래서 이걸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무조건 평가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6억에서 4억 빼도 2억이 되죠. 그 다음에 3억에서 1억 빼도 2억이 되죠. 그러면 4억 투자해서 2억 번게 나요? 1억 투자해서 2억 번게 나요? 1억 투자해서 2억 버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초기 비용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수익성 지수가 큰 게 선택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상호 베타적일 때는 이 수익성 지수가 낫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때 사용하는 게 무슨 성 지수다? 수익성 지수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가서 페이지 347만 가시면 돼요. 347로 가시면은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내부 수익률법. 내부 수익률법 찾으셨어요? 그럼 내부 수익률은 뭐냐면 왜 앞쪽에서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 배우셨죠? 배웠다고 해야 돼요. 저번에 배웠는데 안 배웠다면 삐져요. 그럼 이게 IR이라는 건데 이 기대 수익률은 뭐냐면 자, 올라보세요. 지금 여기가 실내죠. 그러면 이 따봐 내부 수익률. 그 내부라는 것은 내가 갑돌이가 투자하려는 이 대안을 얘기를 해요. 따봐 내 거. 그럼 A가 지금 내 거를 투자하려면 내게 많이 나와야 되죠. 맞아요. 근데 얘가 대가리를 쳐박고 보니까 창가로 다른 게 보여요. 다른 건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외부예요.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외부가 많이 나와야 돼요? 내게 많이 나와야 돼요? 내 자체가 많이 나와야지만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제가 이 내부 수익률을 무슨 수익률이라 한다? 기대 수익률이라 그래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럼 요구 수익률은 내가 투자하겠다는 대안이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는 벌어줘야 된다는 다른 대안을 얘기를 해요. 그럼 내부겠어요? 외부겠어요? 외부 수익률을 얘기를 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할게요. 내부 수익률을 무슨 수익률이라고 하고 외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그럼 요구가 작아야 되죠. 그죠? 그럼 내부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3월달에 모의고사를 보나 4월달에 보게 되면 학기론 점수가 누가 많이 나오는지 저랑 내기 하실래요? 그러면 갑자기 어머 교수님 내기는 깜짝아 진짜 그렇게 그러면 야 내기하자 자신감이 있죠. 그럼 내부가 더 요거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게 많이 나와야 돼. 그다 이해 가셨어요? 그 내부 수익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자 따라봐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럼 할인율이 도출되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그냥입니까? 같게 합니까? 같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억 2천만 원을 벌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그냥이 돼요? 같게 해야 돼요. 같게 1억으로 돌려오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할인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R에 1년이니까 1승이니까 요 R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내부 수익률이 자 일단 1년 기준 했을 때 1억을 투자해서 1억 2천이니까 2천을 더 벌었죠. 20%라는 거예요. 근데 20%만 알아야 돼요. 요거를 가져와야 돼요. 그럼 내부가 요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할게요. 그럼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럼 요걸 구할 때는 요구 수준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사전에. 맞습니까? 그럼 같게 만드니까 순영가를 그냥요 0으로 만들어요.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빨리 가세요, 빨리. 자, 지금 내부 수익률법 있어요. 얘는 화폐 시장 가치를 얘도 고려했죠. 그럼 따라봐.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 할인율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밑에 특징으로 가보세요. 특징으로 가시면은 기업 내부 수익률은 순영가를 뭐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0. 그 다음 밑에 가시면 파란 색깔 수익성 지수를 뭘로 만들죠? 1로 만들어요. 파란 색깔만 찾으세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 니은번 내부 수익률 자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할인율에 대한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가요?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갈게. 일로 봐요. 요 순영가 2억을 구하기 전에 이 사전에 그냥이 돼요.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답해봐요. 그렇죠? 근데 봐봐요. 얘는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그냥입니까? 20%가 할인율입니까? 할인율을 구한 거죠. 굳이 요구 수익률을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얘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디귿번에 가시면 순영가법은 할인율이 무슨 수익률이죠? 요구 수익률이에요. 자, 요구 수익률은 여러분 그냥입니까? 최소한 보장이 됩니까? 그러면 기회비용 정도를 보상해서 매년 그 시장 상황을 따지는 거죠. 안전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반영되지만 내부수익법은 할인율이 내부수익 위험 보상이 반영되지 않아서 내부수익이 높다고 해서 투자의 부가 극대화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찾으셨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이 내부수익률은 봐봐요. 20%를 기대했다고 해서 이 20%를 다시 또 계속 투자하거든요. 근데 시장 상황이 좋아야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불을 극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무슨 법이 낫다? 순영가법이 낫다는 거예요. 그럼 넘기시면 박스 보세요. 박스 있어요? 그럼 내가 무슨 법이 더 낫다 그랬죠? 순영가법이 낫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갈게요. 순영가법은 유입에서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그냥 있어요. 공제했어요. 순영가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게 있나요? 자금은 기각하죠. 할인율이 무슨 수익률을 할인했나요? 요거 수익률. 자,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죠. 그럼 순영가를 뭐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그럼 내부가 요보다 커야 되죠. 자금은 기각하죠. 얘는 할인율이 요거 수익률입니까? 내부 수익률입니까? 그럼 이 두 가지를 다시 재투자한다는 거거든요. 이해 갔나? 그럼 봐봐. 절 보세요. 요거는 그냥요 최소한 보장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 상황을 반영하죠. 얘기해봐요. 근데 내부 수익률은 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금액이 2억이라는 자체는 금액이니까 항상 내가 돈을 벌죠. 그렇죠? 근데 20%라는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수익률 자체가 알면 안 되고 요거를 가져와야 되며 내부 수익률이 20%라도 상황이 그냥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순영가법이 낫다는 얘기예요. 무슨 법이 낫다? 지금 파란 색깔이 있죠? 일반적으로 투자 판단의 준거로서 무슨 법이 더 낫다? 순영가법이 나요. 순영가가 무슨 수익률로 할인하기 때문에 순영가는요. 요구 수익률, 위험 보상을 반영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는 왜 우수하냐 이유를 대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해요. 순영가가 더 나아요. 순영가 낫다 그냥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그 객관식 문제를 근데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를 풀어본다면 우리가 페이지 390 우리가 2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392로 가시면 자 적어드릴게요. 392페이지 가시면 11번 있나요? 한번 풀어보세요. 392, 11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가볍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번 도와드려볼게요. 11번 지금 자 틀린 거를 고르라 그랬죠, 그죠? 천천히 가겠습니다. 동일한 현금의 투자 아니래도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요구에 따라서 순영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주관적이니까요.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경우 상호 배타적일 때는
순효과와 수익성 지수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자, 순효과는 가치가산이라는 게 있나요? 다음에 가치가산. 자, 일로 와보세요. 만약에 2억이 순효과잖아요. 이걸 더하면 그냥요 4억이 돼요. 4억이 되죠. 대답 좀 해봐요. 그 다음에 6억하고 3억을 더하면 얼마죠?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9억이죠. 4억하고 1억을 더하면 그럼 9억에서 5을 빼면 4억이 되죠. 맞습니까? 자, 다음에 가치가산. 그럼 금액을 더하면 순효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내부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수익률입니까? 수익률이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임의적으로 얘가 10%면 얘가 20이면 30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가치 가산이 되는 건 뭐다? 순효과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밖에 없다? 순효과. 내부 수익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이렇게 금액을 더해서 똑같이 나오는 건 순효과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가셨죠? 제가 어떤 법이 더 우수하다 그랬죠? 순효과법이 더 내부보다 낫다고 얘기했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해수기간 기억나시죠? 해수기간은 해수기간 이후에 현금을 고려했다, 고려하지 않았다, 안 왔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은, 아까, 페이지로 가시면은, 다시, 우리가 그 박스로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349로 갑니다. 349로 가시면은, 조그만 박스 하나 있나요? 들어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순효과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관계라는 게 있죠. 그 밑에 상호 베타적이에요. 단일 투자아니었을 때요. 단일 하나만이죠, 그죠? 그럼 자 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단일 투자안으로 A를 봤을 때 순효과가 2억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0보다 큽니까? 크죠? 그죠? 그럼 그냥이요. 투자를 하겠죠? 얘기해봐요.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유입이 큽니까? 유입이 크니까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입니까? 지금 순효과가 0보다 큽니까? 그죠? 그럼 수익성 지수도 그냥이에요. 1보다 커요. 그죠? 그런가요? 그럼 투자 안 하시겠어요? 투자하겠어요? 하면 내부도 요거보다 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순효과가 0이면 수익성 지수는 얼마가 나오나요? 1이 나오죠. 같으니까. 그 다음에 내부와 요거가 같으니까 투자를 한다는 거죠. 박스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억이 나오면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유출이 더 크죠? 그러면 순효과가 그냥입니까? 반드시 0보다 작습니까? 작고 수익성 지수도 1보다 작아진다는 거죠. 하나를 봤을 때. 그럼 투자를 하니까 요구가 더 커서 투자를 기각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따라해봐. 단일 투자안. 그럼 두 개예요? 딱 하나. 하나를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얘기해 볼게요. 상호 베타적으로 둘 대안을 봤을 때는 똑같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어려운데, 따라서 가치 가산. 그러면 가치를 더해서 똑같이 나오는 건 이 순효과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넘기시면은 제가 390페이지로 가세요. 390페이지 가셔서 거기 보시면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8번 문제 있나요? 8번 문제에다 별표를 3개 치세요. 제가 요령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들어볼게요. 자, 지금 따보세요. 할인 기법. 그럼 할인 기법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우리가 할인 기법을 이제 봅니다. 그럼 할인 기법은 그냥입니까? 할인을 했습니까? 그럼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 안 했다.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비할인 기법이라는 게 있죠. 그럼 비할인 기법까지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럼 자 보세요. 자, 지금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있었죠. 따보세요. 순현가법. 순현가법. 따라해보세요. 수익성 지수법. 좀 전에 기억나세요? 수익성 지수법. 따라해보세요. 내부 수익률법. 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할인 기법입니까? 할인 기법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현가 회수 기간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현가 회수 기간은 그냥입니까? 현가가 붙었습니까? 붙었으면 화폐 시장 가치 고려했다는 거예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맞히시냐 보세요. 자, 지금 현가가 들어가면 다 고려하거든요.
그러면 오지선다의 지금의 이 현가라는 건 그냥입니까? 오지선다의 보입니까? 보여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 답에는 현가라는 게 안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 두 가지만 암기하시면 할인기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할게요. 지금 할인기법이 아닌 거 있죠? 그럼 아닌 걸 한번 찾아보세요. 아닌 거. 얘네들이 아닌 거. 제가 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모르는 것 같은데. 자, 할게요. 일로 와봐. 요. 현가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보이죠? 보입니까? 그러면 현가를 찾아보세요. 순현가 있어요? 고려하죠? 그죠? 어? 근데 안 들어가는 게 두 가지 뭐 있죠? 수익성 지수과 내부 수익법은 그냥다 고려한다. 그 나머지가 고려를 안 하겠죠. 그런가요? 그 무슨 법과 무슨 법이 할인기법이 아닙니까? 회계적 수익률법과 회수기간법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힘 좀 내. 나도 이걸 하고 싶겠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할게. 너무 일찍 터치는가 보다. 아, 진짜. 그다음에 현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보이니까 이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현가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으니까 얘네들은 할인 기법이라는 걸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다시 갈게. 마지막 계약. 지금 보고 있어요? 자, 할게. 순현가 붙었지? 대답해봐요. 그 다음에 안 붙은 거 두 가지 골라보세요. 내부수익법과 수익성지수법은 현가가 없지만 할인기법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게 할인기법이 아니에요? 해수기간법하고 회계적 수익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반드시 줍니다. 100% 나와요. 예. 아시겠어요? 그럼 할인기법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염두에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다시 갈게. 지금 제 팩트를 아시겠어요? 자, 갑니다. 그냥 해요. 현가는 보여요. 보이니까 고를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현가가 안 들어가는 거 두 가지를 고른다면 내부수익법과 수익성지수법은 할인기법이니 나머지가 할인기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어떤 게 아닌지를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습니까?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수익법은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사셨죠? 얘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합계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를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것만 두 가지만 보여주시면 되니까. 아시겠죠? 다시 갑니다. 내가 대답할 때까지 갑니다. 할게요. 다음에 현가. 안 보여? 보이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얘네들은 현가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럼 두 가지를 고르셔야 된다는 거죠. 뭐하고? 수익성지수법과 내부수익법을 골라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날 봐봐. 가릴게. 다 커닝할까봐. 그럼 할인기법이냐 아니냐를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총소득승수법은 할인기법이 아니야. 아니죠. 왜 그냥이야? 현가가 없어. 두 가지 안 들어가잖아. 마지막 기야 해봐 좀. 알죠? 힘들어 죽겠어. 강사님만 있는데. 입을 잘 봐. 현가해수기간법은 현가해수기간법 고려하죠. 무슨 가가 들어갔으니까 현가가 들어갔으니까 고르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순현가법 고려하죠. 내부수익법 들어가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종합저번 하는 이유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이 두 가지 아니니까. 이해하셨어? 회계적 수익법 안 들어가죠. 그죠? 그렇죠? 송우소법 안 들어가잖아요. 현가송우소법은 들어가요. 현가를 알겠어요. 이렇게 난 이거 왜 하냐면 나 마음이 아파. 이거 무조건 맞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무슨 법과 무슨 법을 암기하자. 이것만 암기하시면 현가는 보이니 다른 것들이 안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프린터 다 받으셨죠? 좀 쉬었다가 갈게요. 좀 쉬세요.